엄마, 냉장고에 뭐가 아무것도 없네? 반찬은? 반찬? 없어. 고기는? 내가 사놓으라고 했잖아. 안 샀어. 그럼 우리 저녁은 어떻게 해?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너는 니네 집 주방 더러워지는 게 싫다면서 왜 엄마 집에서는 맨날 먹고 가니? 뭔 소리야? 엄마는 부모잖아.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김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는 얼마 전 집에 누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요. 딸네 집에 하루 머물면서 정말 속상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미숙 씨에게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딸 하나죠. 그 막내딸이 바로 35세 수진이입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공주였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다 보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오빠들까지 모두가 수진이를 예뻐했죠. 그래서인지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상당히 까탈스러웠어요. 이 반찬 싫어. 안 먹을래. 이 옷 안 예뻐. 버릴래. 다른 거 사줘. 오빠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막내라서 그렇다, 여자아이라서 그렇다 하면서 다 받아줬어요. 특히 미숙 씨는 수진이가 까탈스럽게 굴면 더 신경 써서 챙겨줬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뭘 먹고 싶어? 이것도 맛없어? 그럼 다른 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수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급식을 먹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학교 급식 너무 맛없어. 나 도시락 싸줘. 미숙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6년 동안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수진이는 학원도 3개나 다녔는데 그것도 다 최고급 학원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반에서 나만 이 학원 안 다녀. 창피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미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등록시켜줬죠. 월 학원비만 50만 원이 넘어갔지만 딸이 원한다니까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애들 엄마는 더 많이 해줘. 우리 엄마만 인색해. 미숙 씨는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수진이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다니. 대학교는 지방으로 가서 자취를 했는데 방학 때나 빼꼼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용돈 좀 줘. 친구들이랑 놀 돈이 없어. 미숙 씨는 그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도 모두 대주었죠. 수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미숙 씨는 수진이가 결혼하면 이제 철이 들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준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엄마,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해. 친구들한테 창피당하기 싫어. 신혼집도 신축 아파트로 해줘. 낡은 집은 절대 싫어. 결혼식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합치면 총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 부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들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부모는 더 많이 해줘.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수진이네 집은 엄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수진이는 거의 매일 엄마 집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는 냉장고를 뒤져가며 이것저것 챙겨갔죠. 엄마, 김치 떨어져 가는데 좀 줘. 과일 사놓은 거 없어? 반찬 없는데 뭐 있는 거 다 줘. 미숙 씨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결혼한 딸이 자주 와주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반찬도 해주고 좋은 과일도 사다가 싸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의 또 다른 버릇이었어요. 평일에는 거의 엄마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거의 매일 저녁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우리 저녁 먹고 갈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미숙 씨는 어쩔 수 없이 저녁을 차려줘야 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네 식구 분량을 말이죠. 그러면서 수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집은 요리하기 싫어. 주방 더러워지는 것도 싫고 집안에 음식 냄새 배는 것도 싫거든.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자기 집 주방은 더러워지기 싫어하면서 엄마 집에서는 마음껏 요리해서 먹고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미숙 씨가 혼자 쓰는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지만 딸네 식구가 와서 저녁 먹고 이것저것 싸가고 하면 식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미숙 씨는 수진이네 집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미숙 씨가 수진이네 집에 가본 건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할 때 도와주러 간 거였어요. 그때도 수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만져. 다 새 가구야. 그렇게 물건 쿵쿵 놓지 마. 바닥에 흠집 나면 안 돼. 마치 미숙 씨가 남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이사 도움이 끝나자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수고했어. 이제 가도 돼.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수진이네 집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한번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될까? 그러면 수진이는 항상 핑계를 댔어요. 엄마, 우리 집 너무 좁아서 불편하실 거야.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남편이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엄마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한번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될까? 손자방도 구경하고 싶고. 그러자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집은 진짜 좁아. 그리고 남편이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집이 훨씬 넓고 편하잖아.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집은 새 집이라 더러워지면 안 돼. 엄마 집은 오래됐으니까 상관없잖아.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집은 새 집이라 더럽히기 싫어하면서 엄마 집은 오래됐으니까 더러워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황당했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까탈스러운 성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미숙 씨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이 김치 너무 짜. 다음엔 덜 짜게 담가. 이 반찬은 간이 안 맞네. 좀 더 달게 해줘.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 안 돼. 우리 애가 안 먹어. 정말 어이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미숙 씨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수진이가 한 입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별로네. 우리는 안 먹을게. 후라이라도 해줘. 우리 아들 먹을 게 없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숙 씨가 수진이를 위해 특별히 전복죽을 끓여줬는데
수진이가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싱거워. 내 입맛이랑 안 맞아. 그러면서 죽은 먹지도 않고 다른 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숙 씨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복이 얼마나 비싼데 정성껏 끓여준 죽을 싱겁다고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딸이니까, 막내딸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수진이의 요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미안한데 라고 시작하던 말이 나중엔 그냥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엄마, 김치 새로 담갔지? 통째로 하나 줘. 그리고 과일 좀 사놔. 내일 올게. 미숙 씨는 매번 마트에서 수진이 가족 목까지 장을 봤습니다. 고기도 한우 등심으로만 샀고 과일도 비싼 걸로만 골랐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엄마, 요즘 고깃값 많이 올랐다며? 그럼 더 많이 사놔야겠다. 우리 애가 고기 좋아하거든. 이 사과 별로네. 다음엔 더 비싼 걸로 사줘.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김치 맛없어. 엄마가 담근 김치가 최고야. 하는 김에 넉넉히 해줘. 듣기에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이었죠. 미숙 씨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수진이 몫을 따로 생각해서 2배로 담갔습니다. 그러면 수진이는 김치 한 통을 통째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김치를 다 떨어뜨려서 수진이에게 줄 게 없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오늘은 김치가 없어. 그러자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몰라? 빨리 담가줘. 마치 미숙 씨가 수진이의 김치 공급 업체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미숙 씨는 그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딸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손님이 온다면서 급하게 음식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갑자기 손님이 와.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1시간 후에 갈게. 미숙 씨는 급하게 재료를 사러 나가서 음식을 해줬습니다. 수진이가 손님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서요. 그런데 수진이는 음식을 가져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집에는 항상 장봐둔 게 있어야 해. 미리미리 준비해줘. 이렇게 급하게 하면 음식이 대충 되잖아. 미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대충 됐다고 하다니. 그런데 지난달 미숙 씨네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새벽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미숙 씨는 급히 윗집 아저씨와 연락을 취했지만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수리는 다음 날부터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이 이 상태로는 잘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끊어 놓아야 했고 화장실을 쓰기도 힘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숙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집에 누수가 생겨서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면 안 될까? 수진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럼 와. 목소리가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미숙 씨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짐을 싸서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영 이상했습니다. 엄마 왔어? 거기 앉아. 미숙 씨는 수진이네 집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새 가구들의 예쁜 소품들까지 정말 잡지에 나올 법한 집이었어요.
와, 수진아. 집이 정말 예쁘게 꾸며졌네.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응. 그런데 엄마,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다 비싼 거야. 미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수진이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거든. 엄마는 짜장면 시켜 먹어. 그리고는 정말로 가족들끼리만 나가더라고요. 미숙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엄마 집에 와서 온 가족이 저녁을 해먹고 가면서 정작 엄마가 자기 집에 오니까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우라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배달 음식으로 말이에요. 미숙 씨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네 가족 4명 분량의 저녁을 해준 적이 몇 번인지 모르는데 정작 자기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진이네 가족이 집에 돌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여행 떠나.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그런데 너무 일찍 출발해야 해서. 엄마도 일찍 나가주면 안 될까? 미숙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루 늦게 가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수진이네 가족은 일찍 짐을 싸더니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숙 씨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말이에요. 엄마, 우리 가야 해. 문 잠그고 나가줘. 그리고는 정말로 떠나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그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정작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며칠 동안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옆집 동생이 안부를 물어왔어요. 어머 언니, 집수리는 다 끝났어요? 미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딸네 집에서 받은 차가운 대접부터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운 저녁까지 전부 다요. 아이고, 언니. 그동안 딸한테 너무 잘해준 게 문제야. 자기 집에서는 요리도 안 하는 애가 엄마 집에 와서는 맨날 얻어먹고 가고. 이건 딸이 아니라 완전 상전이네. 그리고 엄마가 왔는데 지들끼리 나가고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 여행 가버리고. 이런 애를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 당하세요. 동생의 말을 들으니 미숙 씨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딸이니까, 막내딸이니까 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하면 안 돼요. 언니 딸이 뭘 해줬어요? 그동안 받기만 했잖아요. 엄마가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수진이는 받기만 했지 준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아팠을 때도 수진이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전화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작년에 미숙 씨가 무릎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는 수술 당일에만 잠깐 왔다가 그대로 가버렸거든요. 미숙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건 그만두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것들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베풀 필요 없어. 며칠 후 예상대로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잘 갔다 왔어.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갈게. 평소 같으면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숙 씨는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말끔히 비워놨어요. 저녁 때가 되자 수진이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를 열어보는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엄마, 냉장고에 뭐가 아무것도 없네? 반찬은? 반찬? 없어. 고기는? 내가 사놓으라고 했잖아. 안 샀어.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저녁은 어떻게 해? 그때 미숙 씨가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너는 니네 집 주방 더러워지는 게 싫다면서 왜 엄마 집에서는 맨날 먹고 가니? 그러자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엄마는 부모잖아.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해? 미숙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엄마는 부모고 나는 자식이야. 부모가 자식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수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손주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할머니가 이렇게 인색하면 어떡해? 애가 뭘 배우겠어? 그 순간 미숙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뭐라고? 창피하다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미숙 씨는 일어서서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기나 해? 너희 먹이느라 식비가 2배가 넘게 늘었어. 그래도 나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데 엄마가 너네 집에 가니깐 뭐? 짜장면 시켜 먹어? 다음날 빨리 나가달라고? 그리고 지금 와서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손주 앞에서 창피하다고? 진짜 창피한 건 자기 집에서는 요리 한번 안 해보고 맨날 엄마 집에 와서 해먹고 가는 너야. 수진이가 말하려고 하자 미숙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해. 당장 나가. 앞으로 엄마 집 문턱도 밟지 마. 수진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엄마를 흘겨보고 있었어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넌 부모 아니야? 네 애한테나 그런 소리 해? 미숙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너 키우고 결혼시키고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연하다고 하네. 당장 나가.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나가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수진이를 보며 미숙 씨는 정말 딸이 맞나 싶었어요. 너나 잘해. 문을 쾅 닫으며 미숙 씨는 속에서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옆집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잘한 거야. 엄마를 이용만 하는 게 그게 딸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 씨는 정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매번 저녁을 뭘 해줘야 하나, 뭘 또 달라고 할까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해요.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몇 달 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야. 김치 좀 해줄 수 있어? 미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 네가 해먹어. 내가 더 이상 네 김치 공급업체가 아니야. 끊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집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어요. 언니, 정말 잘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하기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죠.
미숙 씨처럼 당당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